이거 들으면 혹시 저희 아이도 네, 누구나 오늘 방법 3가지를 잘 듣고 실천하시면 수학 상위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영상을 끝까지만 봐주세요.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 안녕하세요. 옆집 아이 수학공부법의 진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옆집 아이 수학공부법 요즘 맨날 보고 계시죠? 네. 요즘 인기가 좋으니까 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그 수학 자기주도로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지난번에 했었던 자기주도 수학공부법 관심이 높았잖아요. 네. 저 오늘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아이를 수학 상위권으로 만드는 비법 3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가 상위권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네. 그에 대한 비법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면 대놓고 바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제가 비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도반장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 왜요? 도반장님은 아이가 수학을 풀다가 아빠 저 이 문제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문제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방송용으로 대답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실제 제 모습을 대답해야 되나요? 네. 도반장님 편하실 대로 질문해 주세요. 사실 저는 우리 아들이 물으면은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아이에게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데 제가 13만 초등 엄마들을 상담하다 보면 대다수 엄마들이 계속 이제 대답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특히나 내가 왕년에 수학 좀 했다, 수학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했구나 라고 되게 뿌듯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제 부모님의 친절한 설명이 아이의 수학 학습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부모들이 사실 친절하게 해줄 수 있으면 선생님보다 더 좋은 거지. 이게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고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 기회를 학부모님이 그거를 뺏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설명인데 독이 된다니까 안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아이들이 실제로 엄마들의 진짜 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요? 물론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면 다행이지만 이제 보통의 친구들은 정답을 찾아가기보다는 문제풀이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수학 문제를 너무 어려운 거를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포기를 하는 경험이 자꾸 생기다 보면 얘는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되게 막연한 두려움, 수학은 굉장히 지루한 과목이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주는 게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작은 실마리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퀴즈 같은 거 풀 때 정답이 잘 뭔지 모르겠으면 그럴 때 이제 저희 힌트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힌트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작은 실마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부탁드렸던 거 교재를 보고 좀 설명 달라고 했는데 준비해 오신 교재를 하나 준비해 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교재 기획 연구에 참여했던 교재를 이제 출판사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지 목차에 대한 얘기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례부터 조금 이제 보시면 이 책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자기 주도로 공부를 하거나 엄마표 학습을 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차례를 보면 얘는 각 차시가 1차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4페이지씩 공부할 수 있도록 딱 교재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35일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서 정해놓은 하루에 4페이지 분량으로만 공부를 하면 보통 한 달에 이 책 한 권 끝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아이랑 집에서 공부를 할 때 너 오늘 어디까지 문제 풀래? 이런 씨름을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엄마가 뭐 굳이 어디까지 공부를 해라 이렇게 정해주실 필요 없이 아이가 스스로 오늘 해야 될 페이지를 찾아서 공부를 하기에 되게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개념 페이지를 좀 보면 저는 원래 수학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념에 집중하는 공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은 일단 1단계로 여기 개념에서 개념 공부를 하고 이 옆 페이지 보면 본인이 이제 공부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따라서 적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개념을 실제로 손으로 써가면서 2단계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고 힌트만 따로 모아놓은 교재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힌트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개념을 한번 더 짚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은 힌트를 통해서 개념을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개념을 3단계로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초등맘 TV. 네, 교재도 생각보다 꽤 잘하시는데 네. 잘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 20년 동안 교재 개발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교재 있지만 전문가죠. 네, 이번 교재에 또 직접 참여하셨다면서요. 그죠.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어필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사실 제가 여기 이거 이제 교재 개발에 참여를 했을 때 저의 교육관과 교재 기획 의도가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개략적인 이 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좀 전에 시작과 동시에 이 세 가지만 하면 네. 최상위권을 갈 수 있다. 네, 네.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들려주십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 세 가지 방법을 다 말씀드렸는데 눈치 못 채셨어요? 언제 얘기해 주셨어요? 도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세 가지 비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기주도력을 키워라입니다. 네, 자기주도력이란 공부의 주도권을 자기가 스스로 쥐고 하는 공부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편하게 듣는 공부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든지 학원에 가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편하게 남이 설명해주는 공부를 좀 이렇게 듣는 공부에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수학은 본인이 직접 손으로도 좀 써보고 조금은 불편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실력이 쌓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힌트북 같은 교재를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자기주도력을 키우는 습관을 초등학교 때 꼭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것도 또 제가 전문 용어로 좀 쓰자면 교육학에서는 이제 이런 능력을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저 문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할 때 보면 이 친구들이 실제로 개념 이해가 안 됐다거나 뭔가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풀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과제 집착력이 부족해서 그냥 빠르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과제 집착력을 키워주는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말씀 주셔갖고는 네.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조금 힌트북 속에 실제 문장을 가지고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문제를 끝까지 스스로 해결하게 부모님은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힌트북을 한번 보고 학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3-2에 있는 문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수카드 2장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진분수를 모두 쓰세요 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아이가 모르겠다고 가지고 왔을 때 요 옆에 지금 제시된 힌트들을 보면 캐릭터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분수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줘요. 이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힌트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는 진분수의 개념을 한번 다시 짚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진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야 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인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힌트인 진분수기 때문에 분모에는 우리가 3이라는 카드를 넣을 수가 없어. 이런 핵심적인 힌트를 줘서 이 친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힌트를 줬지만 얘는 그런 실마리를 가지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서 답을 내면 이 친구는 내가 혼자 풀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학습이 좀 누적이 되면 자기 주도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제 수학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내가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기보다 책임 문장을 보고 내가 이해해서 풀었다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네요. 그죠. 문제를 풀 때 부족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줌으로써 내가 어떤 실마리를 얻어서 스스로 해결했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힌트북은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 텍스트가 아닌 네. 이제 캐릭터로 부담 없이 계속 이렇게 노출되는 건가요? 부모님이 실제로 옆에서 도움을 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시간이 많지 않으시거나 아이에게 난 좀 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길 원한다 하면 이렇게 힌트북 자체를 주시면 이 친구들 보면 이제 캐릭터들이 만화처럼 설명을 하기 때문에 되게 부담 없고 재미있게 개념을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개념 적용력을 키워라입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애가 문제 다 맞았는데 그러면 개념 다 알고 있는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수학은 많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 안에 녹여져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 적용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이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듣고 나니까 더 억울한 것 같아요. 난 앞에서 못 들었는 것 같아.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댓글에 조금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억울한 건지 네. 아닌지. 초등맘 TV. 오늘의 옆집 아이 수학 공부법 어떠셨나요? 사실 초등 시절의 공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힌트북이 우리 아이들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나 엄마표 수학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